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국은 더 가일층 악화되죠. 지금 인터넷에서 이런 이미지 한국, 중국 해놓고 이미지 검색해보세요. 구글에서. 제가 그냥 쓱 보고 바로 뽑아온 거예요. 중국 그 5성기와 대한민국 태극기가 사이좋게 이렇게 믹스돼 있잖아. 이렇게 살아왔잖아.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무 경계도 안 하고. 거기가 하시라도 동물농장 조지 오웰로 돌아갈 수 있는, 전체주의 반동을 일으킬 수 있는 흉악한 데가 있는 사회라는 경계심 없이 좋아 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거기다 남북관계는 어때요? 한반도기 만들어서 흔들고 다니는 그런 정신머리로 살았잖아요. 교류협력의 파트너로 김일성 영생교를. 그러니까 한국의 정신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지난 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겁니다. 자,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 밖에서는 미국발 보수혁명이 퍽 하고 터지고 있고, 이거 한 20, 30년 가요. 미국 앞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의한 중국 제압, 중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 의한 북한 해방, 인간사회 부활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의 해체혁명, 보수혁명이 아니라,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의 대승리, 중국 제압 및 중국 자유화가 아니라, 과거에는 분단 및 김일성 영생교와의 유지, 북한 해방이 아니라, 이 과거와 앞으로 닥치고 있는 미래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거네. 한반도에서. 바로 한반도에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이어도 과거와 미래가 심하게 충돌하는데, 문재인 586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미래가 뭔지 몰라. 신경 안 써. 미래가 적이야. 오히려 신경 안 써서 미래를 적으로 삼고 과거를 옹유하겠다는 거 아니야? 과거를 옹유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서 법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헌재, 검사, 판사. 법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법조가 저렇게 한 칼라로 장악되면요, 저건 혁명으로 가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사회의 안전판이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과거와 미래가 타협을 할 수 있어야 사회가 혁명을 벗어나잖아요. 근데 과거와 미래가 타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사회가 삐그러져서 이렇게 퍽 하고 혁명으로 간다니까요. 선거법 패스트트랙 똑같잖아요. 우리는 선거법이 법률의 차원이지만 미국 같으면 저게 준헌법이에요. 선거법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저거. 한국당 제껴버리고, 한국당 이번에 잘 버티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세요. 어차피 지들 맘대로 선거법 뜯어고칠 거 한국당 버티시라고. 거기로부터 명분이 자유롭게 버텨야 돼. 저거. 이번에 잘 버티시는 거야. 내가 오래가면 한국도 한번 칭찬해 줄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으로 딱 결합해 버렸잖아. 지를 일 저질르겠다는 거지. 과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미래를 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게 문재인 586 집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제대로 충돌해서 지진이 오자 빠바박 하고 튄다고 이렇게. 이게 혁명이라고요. 과거와 미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혁명이에요. 저는 물리적 혁명을 얘기합니다. 이거요. 저는 요새 느낌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법이 제대로 돌아가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이런 미래의 새로운 흐름, 미국발 보수혁명 물결, 미국에 의한 중국 자유화, 중국의 제압 및 자유화 물결, 미국에 의한 북한 해방 및 인간사회 부활의 물결, 이게 완전히 옛날과,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고요. 방향이. 그러면 이 과거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럴 때일수록 혁명이 안 일어나려면 언론, 사법, 국회가 그 과거와 미래를 타협시키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국회는 이번 선거법 저거 하면서 완전히 그냥 개무시해버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선거법 룰로 가겠다는 거거든.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헌재, 검사, 판사는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사회의 어떤 그 컴프로마이즈, 그러니까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다 없애버렸다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혁명 옵니다, 이제.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혁명의 폭력성을 낮추고 전략적 지능성을 높여줘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요, 이거 완전히 피바다로에서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어차피 굉장히 단층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렇게 되면. 문재인 586 집단이 이걸 과거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이 180도 달라질 때 둘이 타협이 될 수 있는 그 통로를 전부 닫아 걸고 전부 파쇄시켜버린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가면. 그럼 혁명의 폭력성을 낮추고 전략적 지능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흔히 무혈혁명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무혈은 아니었어요. 한 몇백 명 죽었을 거예요. 영국에 1688년. 그게 영국의 민주주의를 확립시킨 계기거든요. 그래서 무혈혁명은 아니고요. 실제 정확한 명칭은 명예혁명도 아니고 빛나는 혁명이에요.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불러요. 영국의 영미에서는. 그러니까 폭력적 피바다 혁명이 아니라 그 폭력성을 낮춰줘야 된다. 우리가 지능이 높아지면요, 저절로 폭력성이 낮아져요. 그리고 전략적 지능성을 높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사상과 교양을 길러가야 돼요. 개인의 정신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모든 건 개인에서 시작해서 개인으로 귀결됩니다.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이 독립민족도 아니고 독립국가도 아니고 독립사회도 아니에요. 우남 이승만의 1904년에 쓴 독립정신을 보면 개인의 정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그런 개인이 정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의 하나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독립이다, 그 소리예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개인의 정신을 독립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립 같으면 독립할 필요 없다는 소리가 돼요. 이미 우리 국부 건국 대통령 우남이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복층의 다층의 자생적 조직으로 엮여야 돼.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이고. 참고로 상대방은 개인의 사상과 교양을 억압합니다. 자, 이게 지금 한번 이 그림 보시죠. 이게 쟤들이 건국 100주년 주장하잖아요. 그 임정. 그래가지고 저게 광화문에 있는 큰 벽에다가 저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저 포스터 보세요. 저게 어떤 창의성이 뭐가 있어요. 요번에 3.1운동 100주년 그 포스터 보세요. 일자 위에다가 횃불 모양, 촛불 모양 그려놓고 촛불 3.1운동이라고 주장하죠. 이미 쟤들한테 아무런 사상적인, 문화적인 창의성 자체가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흉측한 저 포스터, 저렇게 길거리 포스터 그림 그려놓고 저걸 건국 100주년 띄우는 그림이랍시고, 광화문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크게 높이 한 2, 3m로 저렇게 벽화를 그려갖고, 난 보고서 얘들 정말 마탱이가 같구나. 이제 예술이 안 나오는구나, 아예. 저런 식의 개념으로 사람을 세뇌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상과 교양을 억압하죠. 너 왜 그렇게 보수 틀딱 같은 소리해? 너 극우냐? 너 좀 개념 좀 탑재하고 살아야지. 그런 종류의 억압과 위선으로 사람을 밟아버리는 풍조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려는 시도가. 그 다음에 상대는요, 다양한 조직, 다양한 다층적 조직의 자생성을 억압해요. 이게요, 예를 들어서 선거구에서 시민들이 그냥 자생적으로 자기 앞가림 많은, 특별히 이렇게 누구한테 줄 서거나 이러지 않은, 자생적으로 한 2, 300명 혹은 1000명 모인다고 쳐보세요. 한 선거구에서. 그러면 그 선거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제어하게 되거든요. 쟤들은 그게 최악의 악몽이에요. 선거구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사람 심어야지.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기들이 간첩이나 종북이나 친북스럽게 쪼물락쪼물락 거릴 수 있어야죠. 근데 옆에서
자생적으로 그냥 컨트롤 안 되는 대중이 자기들끼리 그 자생적으로 모여서 자생적으로 고민해서 막 국회의원들을 푸시해? 쪼물락거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억압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상대가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사상과 교양이 유튜브와 SNS와 스마트폰과 인터넷 TV를 통해서 계속 강화 발전되기를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막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와 SNS 센 거예요. 그 좋은 겁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자기 진솔한 관점에서 진솔한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양이 급속하게 발전해야죠. 또 하나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심판연대 또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심판연대 또 제가 참여해온 이선봉 같은 데는요. 풀모라 그래요. 풀뿌리 모임. 지역 모임이 있으면 전체적인 관점과 사상과 교양과 이거는 계속 서로 자극을 줘서 발전해 가지만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를 만나고 이거는 지역 모임에서 다 결정해서 해버려요. 철저하게 자생성을 보장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쟤들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쟤들은 우리의 패턴에 대해서 쟤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적대적이에요. 쟤들은 할래야 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 힘이 있어요. 이런 걸 해야 앞으로 일어날 혁명적 상황에서 그 혁명이 사실상의 무혈해, 사실상의 폭력성이 극도로 억제된 혹은 컨트롤되는 전략적 지능성을 갖게 된다고요. 앞으로 혁명 옵니다. 대한민국은 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미래를 향한 물결하고 그거를 적대시해서 문재인 586 집단이 과거를 옹위하고 있는 그 폐악에 가까운 조치를 사법, 정치권 이런 데서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둘이 빡치기를 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이랬는데 저는 우파란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우는 좌에 대한 네거티브예요. 우는 원래 정의가 안 되고 좌가 있을 때 우가 정의되는데 저는 물론 우파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우파 중에서도 핵심인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파 중에서도 별종난 우파거든요. 이런 전략적 사고를 하는 우파는 뭐가 아니다. 문재인을 반대한다. 좌파를 반대한다는 것 가지고는 우리를 정의를 하는데 부족해요. 그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보수라고 불러.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가 뿌리 박은 데가 어디냐고요. 미국 같으면 보수가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예요. 개교주의인데 목사님들이 전부 신도랑 장로 눈치 보고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정치적 발언해버리면 교회가 둘로 빠개지는데 교회는요 우리 다 하체 사랑하고요. 우리 그런 얘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에선 정치적 발언 조심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사시죠. 이게 솔직히 까고 말해서 우리나라 교회의 기본 틀이잖아요. 이게 이런 추세가 된 지가 오래돼 갔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가 뭔지 교회 목사들 잘 몰라요. 저는 광화문에 세문안교회 이번에 건물 지어놓은 거 보고 기겁을 했어요. 하나는 네모 뿔이 솟아 있고요. 이쪽으로는 뾰족한 뿔이 솟아 있어요. 가운데는 곡선이고요. 제가 보기엔 건물의 형상이 두 기괴한 뿔 달린 도깨비 모자예요. 도깨비 머리야. 그래서 내가 그 건물 형상을 보면서 기독교 미학 자체가 없어졌구나 이제. 기독교 미학이 없어졌구나. 철학을 잊어버리면요. 미학이 증발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가,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불교의 인권상을 카다피한테 주는데 더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 망가져 있는데 보수라는 건 선악이거든. 선악 개념은 종교에서 나오거든요. 저만 해도요, 절대적 선악 개념이 별로 없어요. 저는 건강 리버럴이지 보수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 못해요. 전 죄도 많은 놈이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약한데 그럼 보수가 실체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보수라고 부를 거냐 이거예요. 보수 좋긴 한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스스로 보수라고 부를 거냐. 당신의 선악 개념을 내놔봐. 당신이 그 개념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을 위해서, 그 악에 대해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살를 수 있는 그 선악 개념을 내놔봐. 그런 강렬한 선악 개념 가진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수라고 입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냐고. 보수가 무슨 동네 개 이름인가? 상대는 전체주의 빨이잖아요. 전빨.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 저는 자유진영 혹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부르자고 생각해요. 그 자유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선악 개념이 명확한 보수와 저같이 좀 마탱이가 가 있지만 건강한 리버럴. 이게 다 포괄이 되는 거죠. 이 우리를 자유진영이라고 부를 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 문명이 무도덕한 원자를 찍어낸다는 경향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세대랑 말할 수 있는 마인드가 생겨요. 아, 쟤들은 핵가족까지도 이혼으로 해체돼 있고 대가족은 구경도 한 적도 없고 문중이나 집성촌은 뭔지도 모르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지도 모르는 그렇게 자라나오는 세대구나. 눈 뿅 뜨면 시장 속에서 홀로 떠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죽는 순간까지 죽은 다음에 묻힐 납골당까지 자기가 시장 속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혼자서 그런 세상에서 자라는 세대구나 라고. 그런 세상에서 자라게 되면 도덕 개념이 약하겠다. 굉장히 원자화되겠다. 이거를 깔고 젊은 세대를 대해야 된다고. 근데 또한 동시에 그래 다행히 2010년 이후로 유튜브, SNS 같은 걸 통해서 개인 관점 글로벌 소통이 막 강화됐으니까 이게 이제 최대 무기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진실 존중을 할 수 있고 개인이 돼가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것인지 진실과 시비를 우리가 판단하게 됐구나. 이 소통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소통 때문에 당대 사회계약이 오늘 이 시점에 유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과 결정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당대 사회계약이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유장한 관념을 갖게 됐구나. 이 진실조준과 당사내한을 알면요. 여기가 건강 리버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건강 리버럴은 보수랑 잘 어울려요. 왜냐? 보수는 진실존중 당사내한 플러스 옵션으로 맹렬한 선악 개념까지 갖춘 그런 순박 우직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경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마탱이가 가서 난 선악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저 정도를 아주 진지하게 선악 개념을 갖고 나오니까 나 인정해야지. 잘 어울리게 된다고요. 보수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도 규정했고 우리도 규정했죠. 이번 목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엮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한국당 시위 나갔죠. 잘 나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싸우세요. 그 싸우다 보면 머리가 깨쳐져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우리가 더 잘하라는 뜻에서 한국당 더 가열차게 비판하고 견인하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앞으로 비판하고 견인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배지를 안 달고 있고 배지는 나경원 원내 그 대표가 달고 있으니까 이게 에이스거든요. 야권에.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해낸 게 많기 때문에
제4차 동작을 정치심판대회 열어가지고 또 자극을 좀 하려고 합니다. 25일 목요일 날 6시 30분 이수역 11번 12번 출구 사이에서 하고요. 특히 동작을에 사시는 분들 많이 나와주세요. 동작을도 한 이제 조직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용산은 한 6분 아주 좋은 분들이 고화를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한 6명에서 한 10명 사이 되면 한 지역에 이제 그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에 한번 동작을 씨앗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죠. 동작을에 계시는 분들 또 친지들 많이 말씀하셔서 나오시고 또 안 계시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모델 케이스가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타겟 모델 케이스가 동작을 하고 용산이거든요. 그걸 옆에서 오셔서 이렇게 으쌰으쌰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우리 선거구에서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되실 테니까 오실 때 이게 야간 시위는요 훨씬 더 피곤해요. 그리고 찬바람이 돌 수 있으니까 바람막이 옷 꼭 갖고 오시고요. 많이 피곤합니다. 같이 한번 고생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